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이시고 이제 자교모의 또 회원이시기도 한데, 예, 교수님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예, 일어나시부터 감사드립니다. 흘러불떡 왔습니다. 예, 아유, 혹시 제 쪽으로 약간 더 가까이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깐만요. 교수님 그래도 좀 더 화면에 가운데에서 잘 보이는 게 또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네, 뉴델리에 저희가 모시는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 좀 약간 길이 좀 복잡하셨죠 오실 때. 뭐 내가 옛날에 예. 국제 호텔인데 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 건물 모양이 변해서 외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네. 못 찾았어. 그래갖고 반대편으로 좀 내려갔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그러시군요. 뭐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반갑네. 이게 네. 처음입니다. 네. 뉴델리. 뉴델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제 네네. 지금 네. 애국 교수님들 이렇게 지금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환영 메시지에 화답을 하기 위해서 뉴델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처음 뵙습니다. 뭐 그런 옛날에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뭐 자유시장경제 우파를 지지하는 이제 교수고요.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이미 좀 가까워요. 뉴데일리하고. 그리고 네. 좀 약간 덕담이나 또는 카피라이트를 하면 뉴데일리, 그죠? 네. 뉴데일리.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신문이죠. 뉴데일리.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카피라이트를 갖다 뉴데일리 하면은 늘 새로운 네. 그런 매체로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다가서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저희 회사 사원이 사원이 자유시장경제거든요. 그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또 교수님과는 너무나 또 잘 어울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실 번영을 이렇게 누리는 건 뭐냐면은 네. 뭐 번영의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 잠재력이 다 이끌어내지도록 제도 환경을 만들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자유 시장 경제가 사람들의 포텐셜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무능해서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좀 잘못된 나라가 있죠. 뭐 얼마 전에 마두로도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기억나세요. 미인이 많았어요. 그럼요. 미스 미인이. 유니버시아드. 그렇죠. 네, 미스 유니버스의 어떤 독점적인 그러니까요. 발언지 예를 네. 들어서 과장을 하면 문명의 발상지 하듯이 미인의 발언지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뭐 좀 뭐 그 정서적으로도 보면은 남미에 약간 위에 붙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좀 센터예요, 센터. 그러다가 이제 뭐 차베스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오늘 뭐 처음 뵈니까 약간 좀 편하게 접근드리면은 네.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두로 다이어트.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살면은 몸이 저절로 말라. 영양실조. 그렇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국적을 가지면은 네. 얼마야 이렇게 줄어요 몸무게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아냥해서 네. 마두로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은 저도 뭐 요새 좀 느끼는 건데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뚱뚱하지. 우리도 비슷하게 이제 닮아가요. 네. 그런데 그 사실 북한에는 살 빼야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어? 맞네요. 북한에 보면은 뭐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만한 사람은 없고 한 사람 빼놓고는 비만하지 않는데 네. 뭐 그거 보면 역시 칼로리 이런 거 보면은 영양으로 이제 결정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체제의 자기가 한 멤버였냐. 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멤버가 되면은 번영을 누리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마두로 다이어트 이런 얘기 비아냥이나 듣는 거고 사실 북한에는 뭐 살 빼야 될 사람은 딱 한 사람 빼놓고 없습니다. 맞네요. 네네. 당초에는 그 노란봉투법을 네네. 주제로 교수님을 좀 네네. 모셨는데 네네네.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질문 하나 좀 네네. 드릴 일이 네네. 생겼죠. 그 사이에 네네. 급하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시사를 했어요. 표면적 이유는 뭐 비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콕 짚긴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데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앞으로도 예전에도 관세 협상 한창 할 때도 이 팩트 시트 발표할 때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인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컨트랙트 중심의 모든 사고가. 네, 계약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서를 잘 달죠. 단서를.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앵커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단서를 달았는데
뭐 우리가 사실 그때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뭐 누구라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은 뭐 트럼프의 환심을 사는 게 좋은 거고 필요하니까 네. 그냥 뭐 모든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좀 많이 앞서간 게 있고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시진핑을 문재인이 이제 뭐 갔을 때 그때 높은 봉우리 낮은 봉우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듯이 네. 이번엔 말은 안 했지만은 트럼프를 처음 뭐 대면한 거죠. 그럴 때 네. 그 이재명의 그 자세가 어땠어요? 아, 완전 유록이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등받이는 뭐죠? 등을 대라고 만들어 놓은 등받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등받이 의자인데 등받이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 그거 왜 그래? 사실 뭐 우리가 약속은 안 해요. 네. 그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쫄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 쫄았을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방 그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뭐 그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투자를 제대로 해라. 네. 이거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5천억 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마스가 그다음에 알래스카 네. 유전 이런 거를 빼고 나서 한 2,500억 불을 좀 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 번에 못 내니까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그렇죠. 우리가 상환도 아니야. 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국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볼 때는 아니 약속을 해놓고 왜 그 비준을 갖다 왜 그거를 그 실무적인 거지. 그게 네. 정치 쟁점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니까 논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트럼프 말에 일리가 있어요. 사실요. 네, 그래서 제 편대로 하면은 이게 팩트 시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렇네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떤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났는데 네. 트럼프의 요구 사항은 컨트랙트 베이스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냐면은 이제 뭐 국회 발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즉시 그걸 15%에서 15%를 낮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응하는 조치가 뭐냐? 우리가 시간을 끄냐 이런 얘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너무 그냥 뭐 좀 약간 좀 이렇게 그냥 번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긴장했는데 네. 등받이 이거 대지도 않고 이렇게 긴장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그냥 뭐 수습이 된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뭐 시간 좀 갖고 좀 느긋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네. 옛날에 이러지 않았냐. 네. 그 투자 협정을 갖다는 빨리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예. 역공을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이거는 뭐 트럼프의 어떤 불가칙성에 의한 변덕이 아니라 네. 컨트랙트 베이스의 그 나름대로 트럼프는 논리적인 어떤 그 흐름에 편승을 하고 있다. 논리적인 네. 흐름에 자기가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봐집니다. 네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것은 지금 사태 파악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에이. 봐서는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국무총리가 직전에 에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전국이에요. 참 긴장했잖아요. 예. 이게 넘어갔으니까 이거 뭐 됐겠다 싶은 거죠. 이게 넥타 풀고 혁대 풀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팩트 시트가 없었습니까? 따라서 팩트 시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맥 놓고 있다가 예. 그냥 넥타이 풀고 허리띠 풀고 있다가 갑자기 최근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국내 정치용으로 모든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김민석 이게 누구시죠? 뭐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얘기를 길게 안 하겠는데 사실 그 국무총리쯤 되면은 뭐 그 정도 감각이 있어야 되지. 네. 그것도 없이 뭐 그냥 뭐 따라서 뭐 이건 돌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너무 좀 무관심하고 네. 긴장을 안 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보통은 이게 어찌됐건 간에 올해 지금 1월이잖아요. 네네.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올해부터 이제 시행돼야 될 대미 투자가 1월에 진척 사항을 두고 문제를 삼는 거는 그래도 조금 이르다. 그렇죠. 이게 그건 맞죠. 이것만이 이유는 아닌 것 네,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뭐 이제 이거 뭐 일단 뭐 예의주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네. 그 keep your eye on it 이런 식으로 영어로 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워닝을 준 거예요 나름대로. 네. 네. 그래서 이제 200억 불씩 이제 10년을 갖다 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스가도 사실은 이게 뭐 조선 쪽인데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뭐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이제 좀 트랙에 올려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우리가 그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결국은 참 이게 언론에서는 트럼프 발 뭐 관세 쇼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 발은 아니고 이건 우리 정부 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쇼크는 무슨 쇼크야? 쇼크는 뭐냐면 느닷없는 거지. 아니 쇼크는 아니네요. 예, 맞네요. 예측 가능한 게 무슨 쇼크야 도대체. 그럼 아침 일어났을 때 우리 쇼크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그냥 양치질하고 일상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쇼크야? 쇼크가 아닌데 쇼크를 그렇죠. 받은 정부가 네, 얼마나 네.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그렇죠. 뭐 얘기 잘하셨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냥 뭐 맥 놓고 있다 보면은 네. 그냥 이게 아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네요. 맥 놓고 있다가. 네. 아이고 참 네. 야구 방망이를 잊어버렸어요. 김희정. 그 야구 방망이 받았었잖아요. 네. 자 그럼 노란봉투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 시선을 여기 앞에 보면 되는 거죠. 네, 그 카메라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편하게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물도 중간 중간에 편하게 드시고요. 네. 자, 시청자분들하고 좀 친해져야 돼. 네. 앞으로 좀 자주 올 테니까 불러주세요. 네. 자주 와주세요. 네. 시청자분들 굉장히 지금 많이 반기고 계세요. 네.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것도 뭐 조신한 새색시처럼 앉았다라고 같이. 뭐 등받이 말이죠. 등도 안 되고 그런 옷을 그럼 등받이 없는 걸 갖고 오세요. 이렇게 조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도대체 뭡니까? 여기 등받이 있어요. 저 이렇게 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그게 보면은 대통령 그렇다 쳐요. 왜 대통령으로 인해서 내가 창피하고 내가 화가 나야 돼? 그러니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왜 또 아무 무관한 사람하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야 돼? 창피하고 말이야. 그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불렀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좀 이 어깨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참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대인 관계에서 이제 자신감이야, 자신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접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대등한 사람이 있는데 윤석열 그 당시에는 뭐 대등했죠. 접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때 프리덤, 리버티를 얘기를 정확히 한 사람이고.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고추 세우고 말이죠. 뭐 이런 거는 사실 보는 사람도 불편하다. 맞습니다. 그럼 뭐 그런 자세를 갖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지? 집구석에 와서는 세상 여포도 그런 여포가 없잖아요. 글쎄, 그러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하세요. 그러면 등받이 뭐 이렇게 없는 것처럼 좀 앉으셨으면 한국에서도 그렇게 앉으시라고. 왜 그 트럼프 앞에서만 그렇게 공손하고 말이지. 트럼프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분도 뭐 그냥 정치인이고. 근데 이제 뭐 기업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랙트 밟고 컨트랙트 베이스에 사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맨날 뭐 국민의 지지는 무형이야 무형. 형태가 없어.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하지만 컨트랙트는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이건 명료한 어떤 컨디션입니다. 따라서 그거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로를 따라가면 안전하잖아요. 옷을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정치를 하는 거는 차로를 따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계의 수건 사업인 동시에 경영계에서는 망국법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사안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 하나씩 좀 들어가 보려고요. 먼저 경영권이 형해화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의 생존권이 달린 의사결정마저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예측이 파다해요. 일단은 기업의 경영권에 어떤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일단 우리가 조금 이게 뭐 아주 급한 방송이 아니니까 조금 약간 논리적인 어떤 보충을 좀 드려서 말씀드리면은 이 자본주의는 뭡니까? 어떤 뭐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그 기여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가를 우리 임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나 또는 이제 그 자본을 댄 쪽은 계약 소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계약은 정해진 대로 불확실성이 없는 그 사전에 정해진 걸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사용자나 자본가에서 볼 때는 계약에 대한 어떤 비용을 다 빼고 나머지를 잔여 소득을 갖는 거라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알바를 보면 알바 월급 다 줘야 되죠. 편의점 주인이. 그럼 나머지 있으면 자기가 갖고 없으면 자기가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노동하고 자본의 어떤 대가가 다르죠. 하나는 이제 가변적이고 잔여적이고 하나는 계약적이고 고정적이죠. 근데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자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잘 이해를 못해. 때에 따라는 월급 주고는 갖는 게 없어 자기가. 편의점 사정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점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의사 결정이 바로
이게 경영권 아닙니까? 네. 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룰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침해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기 어떤 포부대로 경영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이 경영권이 침해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요새 보면은 이제 점차 보면은 노동조합의 어떤 기가 세지니까 그러면은 노동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경영 마인드예요. 예.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또 이제 뭐 내 편하게 얘기 드리면은 내가 이제 알바를 고용을 하는데 네. 알바를 2명을 고용하는 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시워셔를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좋아 보면은 그럼 내 디시워셔를 갖다 들여놓고 알바 1명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보면은 디시워셔를 그 들여올 때 알바가 언감생심 말은 안 했지만 이 노동조합이 되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죠. 허가를 받아라. 네. 아니 사실 허가를 받을 건 없죠. 아니 보면은요. 설거지 기계 하나 들여오는데도 그렇지. 그럼 기존에 설거지하던 알바가 나가야 되니까 예, 예.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일종의 이제 노동조합이 심하게 간섭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은 예를 편하게 우리가 항상 이게 너무 그 담론을 얘기해서 그런 건데 네. 얼마 전에 보면 고속도로 갈 때 보면은 이제 하이패스 차선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은 다 지나가니까 검표원이 사실은 자기가 일자리가 불안해요. 네. 그러면은 하이패스 차선을 막으라. 왜? 하이패스 차선을 안 막으면 우리 검표원이 직업이 없어진다. 네. 그렇게 해서 검표원을 위해서 하이패스 차선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기존 하이패스도 더 다 많아. 뚫어가지고 그냥 통과형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만 보면 효율이 올라가는 건데 예. 만약에 하이패스 없으면은 분당에서 서울 오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 일일이 티켓팅하고 이걸 바꿔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경영이라는 게 바로 효율을 높이는 거고 네. 때에 따라는 보면 기술을 성공해서 사실은 옛날의 생산 방식에 좀 더 효율이 더 가미된 그런 생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조가 심하게 간섭을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예가 뭐냐면 아틀라스야 아틀라스요. 그러면은 우리만 아틀라스를 안 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게 역설적인 건데 뭐 현대 뭐 자동차 노조가 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자동차 노조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노조에 덜 휘둘릴까 하면은 공장제의 어떤 그 첨단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바로 로봇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근육 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건데 그걸 네.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단 한 대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드릴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는데 현행 법으로 따지면은 노조가 그 아틀라스를 넣을지 말지 결정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계약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영상에 대한 거를 노조가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노조는 뭐냐면은 어떤 조건으로 사실 미션 일을 하고 이런 급여를 받고 이런 프렌즈 베니핏을 받는다라는 어떤 컨트랙트에 사인하는 거예요. 네. 경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영권, 노동권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예. 보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경영진이 노조 집행부에 가서 발언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어요? 아, 말이 안 되죠. 그게 되겠냐고. 그거는 오히려 엄격하게 또 규제를 그렇죠, 받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영역 주권이 있어요. 영역 주권이. 영역 주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제가 드린 대로 뭐 노조에 들어가서 상무 전무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노동하고 자본하고 그다음에 경계를 좀 잘 져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사전에 계약된 그런 뭐 계약 내용대로 일을 하고 성과를 받고 뭐 이런 것이 시장 경쟁 시스템인데 네.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거 또는 내 영역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여담인데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를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래서 경영권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뭐 이제 밥줄이 걱정된다. 이것까지도 넓게 봐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대체 그 노조들이 모인 그 노총에서
한미 연합 연습을 중단하라 이런 거는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보면 좀 우리가 좀 대한민국은 너무 순한 나라야. 이게 보면은 그런 것이 용납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감생심 보면은 그거는 네. 아니 노동조합은 뭐예요? 노동조합은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치적 견해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뭐 얘기를 내는 거 보이스는 좋은데 그게 네. 아니고 뭐 한미 무슨 연합 무슨 아예 훈련을 무관하잖아요. 아예. 그거는 무관하죠. 예. 그건 무관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네. 뭐 몇 시간 이상 뭐 하고 그다음 몇 시간 이상 뭐 해라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노조들은 뭐 사실은 뭐 저 회사를 위해서 뭐 네. 이렇게 무슨 뭐 길거리를 청소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똑같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왜 그걸 뭐 한미 연합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건 정치 의제예요. 정치 의제. 그 그건 본인의 직무 영역보다 벗어나는 거는 하나도 못 시키게 하면서 본인들이 말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영역도 그냥 다 얘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방통행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되는데 반대로 오는 건 안 된다. 예. 쌍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차선을 긋고 차선대로 움직이든지 영역 주권을 나는 지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조 조직률이 우리나라에 높지 않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10여 프로, 11%. 근데 왜 이렇게 강성하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 민주당 사실은 때문인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아니면은 노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면은 노조에 관심도 없어.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노조를 만들고 거기 노조 간부들이 힘을 갖다 똘똘 뭉쳐서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어떤 의제까지 선점하면서 하다 보니까 힘이 세진 건데 예. 그럼 뭐 막말로 보면 5인 이하, 뭐 네. 10인 이하 작업장에서 노조가 있어요? 없지 그렇죠. 여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조 조직률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보면은 높지는 않은데 미국은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선진국이지. 네. 그러니까 노조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정해 구분을 하고 네. 사회가 선을 넘었을 때 야단을 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한 대로 아니 왜 정치 의제를 뭐 자기가 소신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노조의 어떤 입장으로 해서 이걸 관철시키겠다 하는 건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노란법도 이제 교섭 문제가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 네. 네. 최근에 민노총이 이거 웃긴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공공부문 간접노조 노동자들까지도 정부와 직접 교섭하라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 장관까지도 지금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좀 들었는데 사실 예. 좀 노조의 꿈은 뭐냐면은 네. 대한민국 사람을 전부 노조원화하는 거야. 그럼 그게 당이지 그게 노조원입니까? 노조원화. 그거면 안 되죠 보면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게. 내가 좀 예를 들어서 네. 조금 우리는 좀 편하게 그다음에 뭐 시청자분들한테 시장 경제 마인드를 이제 불러 일으켜 드리는 것도 이제 역할이니까 예. 어떤 나라가 건강하려면은 네.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네.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뭐죠? 매여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공공섹터가 필요하지만은 네. 국가의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 많으면 튼튼한 나라가 돼. 사회주의가 100% 국가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 자기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그 비율이 높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 그거야. 예. 맞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노동조합에 또는 그런들에서 그렇게 자기 생업을 갖다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 조금 좋을수록 그 경제는 건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거대 노조에 그다음에 거대 정부에 소속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경제는 건강하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도 자영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영업자 소사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은 뭐냐면은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경영이냐 보면은. 네. 근데 자영업자가 많은 것도 좋은 거죠. 네. 물론 이제 과당 경쟁돼서 그 분들이 좀 힘들어하지만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자영업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또 하나 뭐가 많아야 되죠? 노조에 의존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많아야 되지. 프리랜서들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인 거죠. 그러니까 꼭 프리랜서가 비정규직 물론 이제 비정규직이 되겠지만 예. 자기 판단으로 해서 1인 기업처럼 행동을 하는 네. 직업인이죠 보면은 예. 그게 이제 자영업자도 그렇고 프리랜서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다면은 국가에 목매지 않고 네. 노동자에 목매지 않고 예. 자기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1인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보면은 네. 노조가 모든 걸 다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사회주의화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전형적으로 일당 독재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개인이 없는 거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건데 네. 시키는 대로 가는 그 시키는 주체가 국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시장 경제에서 볼 때 노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노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도 위험하다 네.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문제는 사용자 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용자냐, 사용자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장관 심지어는 넘어서 대통령이 사용자다.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그 얘기도 나오고 일반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많은 하청 기업이 있는데 그 몇 차 벤더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삼성 나와 이렇게 해서 다 교섭이 된다. 이 사용자 인정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네. 이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란 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잘못돼 있어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근데 예. 그래서 하나만 먼저 좀 질문에 이제 답하면서 말씀드리면 네. 이 고용하고 그다음에 컨트랙트하고 고용은 이제 사용자하고 피용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도급은 뭐예요? 도급은 그거는 고용 관계가 아니야. 이만큼의 양을 네. 처리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보면은 내가 지금 이제 일꾼을 갖다 해서 하루 해서 네. 요 땅을 팔면은 얼마를 내가 드리겠다.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도급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고용은 뭐냐면 아예 와서 직업적으로 그냥 땅만 파세요 하는 거죠. 용역의 개념이라 봐야 되나요? 용역의 개념이 이제 그 도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고용은 이제 노사 관계의 출발점으로서 고용 계약을 맺는 거죠. 네. 사용자, 피용자. 네. 그러면 사용자는 고용자하고 피용자 그 관계가 돼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참 넓히는 거예요, 넓혀. 그래갖고 고용 계약을 안 맺더라도 네. 심지어 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면은 당신은 내 사용자라고 사용자를 갖다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고용 계약에 따라서 내가 컨트랙트를 했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 저는 금대 일하는 고용 당한 피고용자로서 근로계약이 형용이 되는데 네. 그게 아닌 도급계약 같은 거 네. 도급 예. 이런 거는 그거는 사실 상거래 일종이지 그게 조금 근로계약은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면은 도급일을 할지라도 이걸 갖다 의제화하겠다는 거죠. 네. 예, 고용 관계를 의제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고용 그다음 피고용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기업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건설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가 이 사람에게 근로감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급은 주되 근로감독을 할 생각이 없는데 정부가 강제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점검을 강제를 시켜요. 기업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 이 법 때문에 강제로 하게 됐다가 노란봉투법에 덜컥 사용자를 묶여버린다는 거죠. 이건 정부가 덫을 건 건데. 글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조금 더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경제 교수니까 네. 그런 이제 시각을 제가 체계적으로 전달 드리는 게 제 역할 네.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기업에서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산해요. 예. 하나는 셀프 메이크. 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은 최소한도 엔진하고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요. 네. 엔진하고 디자인은 자기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은 자동차 기업에 타이어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아니요. 없죠. 사와야지. 예. 백미러 하나 안 만들죠. 그렇지. 예. 백미러 같은 거 다 사오는 거죠. 예. 타이어도 사오는 거죠. 그러면은 셀프 메이크 오와 마켓 바이아웃이에요. 네. 시장을 통해서 사오든지 예.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만들든지 네.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러면은 핵심적인 거는 내가 만들어야 돼. 엔진, 디자인.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도급을 주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그걸 외주라고 부르는데 네. 외주는 보면 그거는 그냥 시장에서 사오는 거야. 네. 그걸 악마화를 하면 안 돼. 우리는 네. 알게 뭐 참 외주화 하면서 악마화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든지 바깥에 사오든지 내 마음이야. 아 그냥 사다 쓰는 거네요. 그렇지. 사다 그걸 쓰는 정기적으로 거지.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아 그렇네요. 예, 그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네. 타이어를 치잔 말이에요. 타이어를 갖다 이제 내가 만들 필요 없죠. 타이어를 예. 갖다 만들어줘. 그랬는데 저기서 만들어 와. 너무 멀어. 그럼 내 공장이 넓으니까 네. 한 켠에다가 당신이 타이어 공장을 여기서 만들어. 그럼 내가 바로 이게
이게 조달이 더 편하잖아. 네. 그렇게 해도 그건 외주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보면은 공장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나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야. 예를 든다면은요. 예.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학생들하고도 이제 편하게 이제 그 조크 겸 하는데 네.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 결혼하는 건 아니야. 아 그렇죠. 예. 데이트를 하고 네. 결심이 쓰고 정식으로 고민한다면 프로포즈하는 거야. 네. 쭉 사귀어온 바대로 하면은 내가 네. 당신에 대해 관심이 있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네. 그 컨트랙트가 성립이 되면 결혼이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사실은 프로포즈를 안 했는데 네. 몇 번, 6번, 7번 만났으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돼.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럼 안 되잖아. 보면은. 아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로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혼 그러니까 관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격이 됐죠. 야,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봉투법도 뭐냐면 와, 예. 사용자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야. 사용자 일리가 없어 보면은 네. 사용자 되려면 근로계약을 맺어서 고용 피고용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예. 도급은 그거는 고용이 아니잖아. 네. 계약의 계약. 예. 그걸 갖다 그러면은 계약을 통해서 나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으니까 당신이 내 사용자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노란 봉투법이죠. 아 이해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예를 예. 든다면은 지금 예. 데이트를 여러 번 했어. 네. 익숙해. 그러니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예.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 절대 안 되죠, 절대. 결혼하려면은 데이트를 하고 예. 결심을 쓰고 프로포즈를 하고 상대편이 서로들 동의했을 때 결혼되는 거야. 네. 마찬가지. 고용 피고용 관계가 돼야 사용자 고용인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없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근로 감독을 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 고용자니까 네. 나를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되게 치사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아니 뭐 권력자들도 지금 뭐 연문설 있는데 그럼 너 당신 저 사람도 다 그냥 너 부인해라 이렇게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보면 참 노란 정말. 봉투법의 네.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예. 사장 범위를 너무 넓힌 거야. 사장의 범위를 넓혔다. 너무 넓혀. 그래서 고용하고 피고용이 아닌데도 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은 이건 뭐 당신은 나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으니까 내 고용인이 돼야 되지 않냐. 따라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는 거죠. 아, 근데 교수님 아까 그 컨트랙트 개념 얘기하셨으니까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네. 계약서는 그 계약서가 따르는 법이 있으니까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직원 간의 고용 계약서가 따로 있고 용역 계약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도급 이 용역 계약서를 이미 작성이 돼 있는 용역 계약의 관계가 어떻게 고용 관계가 그러니까 동시에 겹칠 수가 있어요? 고용으로 의제를 하겠다는 거지. 의제를.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보면은 예. 고용 관계는 아닌데 예. 고용 관계 없으면 딱 썼어. 하지만은 예.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예. 당신 나를 지시했고 난 지시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고용 피고용인이라고 고용 비고용에 의제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건 안 되죠. 모순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 고용 관계가 아니면은 네. 그거는 이게 도급이요. 예, 그렇죠. 도급은 도급대로 그다음에 고용은 고용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만 보면은 이제 나를 책임져라 하는 예.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라.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해서 날 책임져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 생계를 책임져라라는 어떤 노조가 네. 뭐야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런데 네. 아니 그 데이트 그 표현이 완전히 너무 좋은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쟁의까지 이 범위까지 확 늘려놨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이익 분쟁에서 권리 분쟁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네. 아까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세계에서 하나는 얘기했죠. 네. 사장을 너무 넓혔어. 네. 두 번째 뭐냐면은 지금 이 사실 분쟁의 내용도 예전에는 이제 무슨 뭐 근로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들 뭐 근로 조건이죠. 네. 해고 무슨 보상 이런 건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뭐를 높였냐면은 사용자하고 피고용인의 어떤 의견이 다른 것까지도 분쟁의 어떤 대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을 더 넓히고 예. 날 책임져야 되는 사장이 넓어진 거고 네.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그런 것도 노사 분쟁으로 집어넣은 거죠. 책임의 범위를 넓혔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네. 참
그 노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은데 좀 약간 치사한 게 좀 네. 조심스럽지만 치사한 게 나를 책임져라 하는 게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지 네. 남에게 나를 책임지라고 덤태기를 씌우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결혼하는 것도 네. 서로 헬프 앤 피헬프가 될지 몰라도 예. 서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같이 결합이 되는 거지. 당신이 날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하는 건 이건 결혼의 파탄데요. 마찬가지야.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전부 다 나를 책임져라. 그런 거에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것도 의견이 다른 것마저도 이게 분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우리나라 현행 고용노동법상으로 보면 이미 너무나 많이 책임을 지어라가 돼 있잖아요. 미국에 네. 비하면 네. 우리나라는 해고가 엄청나게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예, 미국은 이제 뭐 쉬운 해고 대신 쉬운 해고 덕분에 쉬운 고용이 또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이 해고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애초에 뽑을 때 너무나 신중하게 뽑아야 되고 네. 예, 이런 문제도 그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승자의 저주란 얘기예요. 승자의 저주다. 예, 이번에 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조의 승자의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너스 코스예요. 그러니까 승자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야. 자기 발등을 찍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위너스 코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예. 뭐 경매 뭐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네. 너무 비싸게 불렀어. 그래갖고 뒷감정을 못 당하는 거야. 이긴 그게 이제, 경매에 이기긴 이겼는데 이겼는데 결국 뒷감정 못 하는 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가 뒤를 보지 않고 그냥 당장 이기려고 그러는데 결국 덤태기가 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노란봉투법 등등을 해서 보면 노사에서 사가 네. 지고 노가 이겼다 칩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단계 뭐지? 예를 들어서 모래 백사장이 없는 해수욕장은 없잖아. 그렇죠. 그죠? 예. 모래 백사장이 없는 해수욕장은 없다고. 예. 자본이 철수된 데서 노동이 뭐를 하겠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노동 중심으로 되고 노동자의 기울은 운동장이라면은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있는 기업도 나갈 거 아니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면 결국은 이겼지만은 승자의 자기 발등을 찍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저기 가서 기업을 하고 싶어. 네. 내 뜻을 펼칠 거야. 그러면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고용이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을 때 그 경제가 번창하고 네. 번영의 이제 구가 되는 건데 지금은 자꾸만 독식을 하려다 보니까 네. 그리고 피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내 몫이 적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 예. 내 몫을 다 찾아가고 있어. 예. 계약의 몫이야. 근데 계약의 몫 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평균 지금요? 연봉이 억대인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예. 평균 연봉이 억대. 그 아주 네. 얘기 참 잘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걸 보자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허를 찌르는 얘기를 하면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봉은 자기 생산성에 비례해서 지급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죠? 예. 억대 연봉을 갖다 받는다. 무지하게 아주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네. 그런 사람들이 왜 대물을 해? 차라리 회사를 만드시라고 나가서 바깥에서. 그걸 왜 이 안에서 지지고 볶아 도대체 왜? 그 정도로 억대 연봉을 받고 더한 걸 주장할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회사를 만들려고요. 그렇게 회사가 한심하면은 나가면은 그 회사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이 회사를 이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그러네요. 그걸 왜 못하고 도대체? 그러니까 죽어도 안 나가고 오히려 자기 자식까지 그렇죠. 여기 고용을 보장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뭐 우리가 귀족 노조, 예. 귀족 노조 참 말이 잘 만들어진 건데 귀족 노조는 뭐냐면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고는 살인이다. 맞아요. 그 말은.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알바가 이제 라이더 붕붕붕붕 부릉부릉하는 알바인데 예. 내가 잘렸어. 예. 그러면 거기는 그냥 일자리를 다시 알아봐. 그렇죠. 예. 다른 거 알아보죠. 해고 살인이다 갖고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일한 거에 비해서 많이 받아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길 나가면은 지금 받는 걸 못 받는 거야. 그렇죠? 다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네요. 받는 거를 예. 여기서 쫓겨나면은 예. 내가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기업은 이상의 몫을 챙겨간 거야. 이미 그러다 보니까 해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기업에서 부담을 갖는 거지. 그게 예. 우리가 이제 기회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회 임금, opportunity wage가 되는 거지.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걸 망각한 거죠. 따라서 해고는 살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월급을 다른 데 가서 못 받으니까 해군 살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부릉부릉 뭐냐면 여기서 받는 거 저기서 받는 걸 내가 여기서 받았어. 예. 따라서 나는 직장만 바꾸면 되는 거지.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 네. 그러니까 노조들이 생산성 이상으로 급여를 받아갔는데 자기 능력이 아니죠. 노조에다 백을 갖고 이걸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남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니야. 예. 내가 생산성 이상의 급여를 받았어. 뒤집어 말하면 뭐죠? 남한테 피해를 줬네. 네. 그걸 고백한 거야. 그럼 뭐죠? 똑같은 이제 볼트를 조이더라도 내가 정규직 비정규직인 것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면 그거는 뭐죠? 이제 좌파들이 얘기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네요. 어디에 소속된에 따라서 내가 돌리면 200원이고 똑같은 걸 어디에 소속된 나는 30원이고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그렇네요. 그런 거 뭐 예. 시작하면 이제 한이 없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그 해군 살인이다 그거는 생산성 이상 임금을 받아봤다는 겁니다. 본인의 고백이었네요. 본인의 고백이야. 그걸 모르고 네. 해군은 살인이다. 그걸 뒤집어 보면은 내가 해석할 때는 당신이 그동안 당신의 생산성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거를 고백한 겁니다를 해석해 드리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네. 아니면 그 능력이면 회사를 만드시라고. 그 정도 능력이면은 네. 그럼 되잖아. 정작 우리나라 생산성 진짜 낮기로 소문났는데 역시 그래도 경영계가 그래서 경악하는 또 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브레이크까지 없앴다라고 나오는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네. 이 배상 책임에 대한 제한인데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서 교수님께 직접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단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상이 그렇게 되고요. 기업이 손해 입증을 직접 해야 된다고 입증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도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 뭐 전국을 잘 찌르셨는데 제가 이게 좀 뭐 이 노란 봉투법 옛날부터 관심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해서 네. 조금 제가 조금 좀 아는 게 있는데 예. 원래는 뭐냐면 옛날에 기억나세요? 한 뭐 1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예? 쌍용 평택. 아, 그럼요. 예. 그래갖고 뭐 옥새 파업. 어떻게 옥새 파업이라는 얘기를 해? 뭐 그래갖고 엄청나게 하여튼 그때 쌍용차 휘청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물적인 어떤 뭐 금전적인 손해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끝나고 나니까 쌍용차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합당한데 네. 노조에서 그거를 감당하기엔 너무 역구적이야. 네.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노란 봉투법도 뭐냐면은 노조에 대해서 너무 과잉 청구를 하지 말라라고 좁혀 써야 되는 거야. 그게 3조죠. 그렇지, 그 3조죠. 그 3조, 예. 그 3조. 노란봉투법 2, 3조 개정안이니까. 근데 2조는 아주 독한 건데 예. 3조는 약간 간단해. 그러니까 과잉 청구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3조야 원래.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걸 2조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되게 다 괴물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3조가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쌍용차한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60억인가 청구를 했는데 네. 노조에서 60억을 어떻게 내? 못 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피해를 준 걸 갖다 낱낱이 이걸 갖다 구분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있어 보면 이제 흥분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명이서 이제 막 밀쳐갖고 문제에 넘어갔어. 네. 문제 깨졌어. 예. 그러면은 4명이 그 밀쳤는데 그래서 사쪽에서 네. 이거 봐라 하고 깨졌지. 그러니까 물어내. 근데 노는 뭐냐면 4명이 밀어서 이게 넘어갔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밀어서 넘어갔는지 이걸 나한테 밝혀라 그런 얘기야. 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라는 거 우리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예. 피해를 봤어? 사쪽에서? 그러면 그래. 우리가 피해를 줬어? 그럼 좋아. 그러면 사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청구하려면은 우리가 피해를 갖다 준 거를 낱낱이 구분해서 이걸 청구해라라고 때를 쓰는 건 마찬가지야. 아니 그 입증 책임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그런 식으로 보면은 입증 책임을 갖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냐면 입증을 갖다 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아니니까 확 밀어갖고 문자에 넘어갔단 말이야. 예. 그러면 네가 더 힘을 줬냐 내가 힘을 줬냐 따질 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밀은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져서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것이 그동안 민법 아마 70조일 거예요. 민법 그게 예. 아마. 근데 그거를 형해화해갖고 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구분해서 청구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3조예요. 3조.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거야. 이야. 그러면은
아니 우리 민법 보면 뭐예요?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렇지. 고의 또는 과실. 예. 고의는 당연한 거고 예. 고의가 없어. 하지만 과실로라도 피해를 줬으면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 게 민법 70조일 거예요. 제가 이제 뭐 70조로 합시다. 예.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갖다가 이거를 강하게 거는 거죠. 그래갖고 입증을 갖다가 손해를 봤다는 쪽에서 입증을 해라. 아니 그럼 지금 내가 맞았는데 세 명이 절 때렸어요. 근데 A, B, C가 어떠한 파워로 어떻게 그렇지. 때려가지고 내가 여기 함몰이 돼서 전치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내가 밝혀. 그거를 맞은 놈이 밝혀야 된다고.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를 사실상 요구.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저기 맥락은 그거를 밝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거야 내에서.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 그건 아니지만은 예. 낱낱이 예. 사용자 쪽에서 입증을 해라고요. 보면 당신의 피해를 얼마 받았어? 그러면 누가 이걸 가해자가 어떻게 이걸 갖다 했는데 구분해서 청구를 하라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거지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근간이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지금 말한 대로 고의는 당연하지만 과실로라도 예. 고의가 아닌 과실로라도 피해를 줬으면은 손해배상을 갖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입증 책임을 갖다 피해를 본 사람 쪽에서 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는지 그거를 어떻게 받는지 그거를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에서 입증을 하도록 하라 그거죠. 근데 입증 책임은 굉장히 그건 중요한 거예요. 네. 입증 책임을 갖다 전가시키면은 그건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 어느 세상 법이 피해자한테 이거를 다 떠넘겨요 이게.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뭐 예. 피해자에게 다 넘겨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맥락이 뭐냐면은 손해를 본 쪽이 물어줘야 되는데 예.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렇게 피해를 받고 가해한 사람한테 이렇게 구분해서 청구한다라고 해서 입증을 했다 책임을 하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따져볼까요? 지금 말한 대로 사용자 범위를 넓혔어. 예. 데이트만 해도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프로포즈 안 했어. 아 종합적으로 보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데이트만 해도 결혼해야 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범위를 넓혔고 네. 그다음에 분쟁의 범위를 넓힌 거야. 네. 의견만 달라도 분쟁이 되는 거야. 서로 메뉴만 고르는 게 달라도 분쟁.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뭐냐면은 이제 손해를 봤어. 예. 그러면은 손해 본 쪽에서 입증을 갖다가 하라 그거지.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일방적인 거예요. 나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면 나 사장이야. 예. 고용 계획이 없어도 네. 나한테 뭐 지시를 했어? 나 당신 사장이야. 따라서 우리가 대표를 모아서 당신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노동의 어떤 뭐 근로 뭐 관련된 그런 이제 분쟁이 아니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걸 분쟁을 이걸 갖다 의제로할 수 있는 거로 넓힌 겁니다. 예. 세 번째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뭐 피해가 있을 때 보면 입증 책임을 피해를 본 쪽에서 지게끔 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방적인 거. 그러면은 노사 균형이 뭡니까? 플랫한 데서 그러니까 노사 균형이 둥근 그저 뭐야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편편 운동장에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뒤집어진 운동장. 뒤집어진 운동장. 뒤집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지. 예.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진 운동장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제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백사장이 없는 해수욕장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자본이 철수한 그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칸트가 유명한 얘기를 해서 고용이니까 칸트는 철학자고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형식과 그 내용의 이제 그 아주 엄정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동과 고용은 다르잖아요. 네. 고용이라는 틀에 노동이 들어가야 되지. 그게 급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계약이지.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틀 속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노동은 고용이 될 수 없지. 예. 따라서 틀 속에 노동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틀이 뭐야? 우리가 생각할 때 페어하고 그다음에 너도 나도 와서 기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네. 근데 그 정반대로 가면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기업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네요. 안 되지. 예. 아유, 참. 그리고 경영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법 쪽에도 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계신 이 학계의 의견은 어떤가요? 뭐 학계는 뭐 보면은 뭐 좌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으로 이제 좁혀서 보면은 예. 경제에서 시장 경제를 이제 신봉하는 쪽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네. 참 교수들도 층층시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을 보잔 말이에요. 이름을 얘기하기 싫으니까 대통령이라고 이제 칭하자고. 네. 맨날 억강부약, 억강부약이야. 억강부약. 강을 누르고 네. 약을 띄운다는 거지. 억강부약. 네. 그렇죠. 그럼 내가 물어보자고. 억강부약. 강에서 약자가 생겼습니까? 아니야. 인디펜던트한 거야. 예. 그 논리가 맞다면은 누가 건강해서 누가 아픈 게 되잖아. 아, 그렇네요. 예. 그렇지. 예. 누가 건강해서 그 이유는 누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억강부약은 뭐냐면은 같은 조건일 때 네. 폐제 부활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억강부약이지 강하니까 눌러야 된다. 약하면 강제로 이걸 갖다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억강부약을 하다 보니까 뭐 약자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뭐 자본가는 돈이 많고 뭐 하다 보니까 힘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룰이 뭡니까 룰이. 네. 감정을 배제하는 게 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감정이 예. 배제되는. 그러니까 김서방에서 이서방에서 그게 사실 익명을 처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은 그 물건이 희소해지면서 값이 올라. 이게 익명성이고 예. 그게 법칙이야. 네. 그게 김서방인지 시서방인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시장 경제에 보면. 그런데 예. 뭔가 인격적으로 약자라는 강자라는 걸 구분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의제를 얘는 강자, 얘는 약자야. 따라서 억은 강해, 강은 억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약은 뭐죠? 부의 대상. 부를 해야 되고 예.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누가 뭘 갖다 최선을 다하겠어. 틀이 흔들흔들 하는데 일단 뭔가 평평하고 안정이 되고 멀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 아니야. 네. 흔들흔들한다 그거야 보면. 그게 불확실성이지 뭡니까 그게 지금. 아니 근데 약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노동자 같이 오늘날의 노조가 노동자는 약일 수 있겠으나 노조가 약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강약을 나누는 것도 참 그래. 그러면은 그렇죠. 애초에. 하나 보자. 예. 강한 사람 평생 강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니잖아. 약한 예. 사람 평생 약합니까? 아니지. 예. 그게 바뀌는 게 세용주마야 이게. 그렇죠. 그 인생 역전의 드라마에 보면은 예. 잘 살던 사람이 게으른 탓에 가난해질 수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노력해서 이것이 다시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드라마가 있는 거야. 이걸 갖다 무슨 뭐 강하면 늘 강합니까? 약하면 늘 약합니까? 그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좌파 경제학의 어떤 오류가 뭐냐면은 항상 뭐냐면은 이제 소득 분위를 해서 네. 상위 뭐 10%가 뭐 하위 10%보다 뭐 10배가 많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죠? 빈부격차 이야기할 때. 할 때. 근데 보면 그냥 거꾸로 물어봐요. 강자의 그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이 100년에도 똑같은 김서방, 이서방, 최서방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야. 아, 그럼요. 어떤 그 한 단면을 보면 그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고 네. 가난했던 사람이 패저 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역동성의 기회를 갖는 사회면은 네. 그건 건강한 사회죠. 그래도 역시 잘 사는 사람은 10명이고 못 사는 사람도 10명이야. 10분의 1, 10분의 1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뭐 어떤 동화학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잘 사는 사람 10명 못 사는 사람 10명.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이 사람 착취한 건 아니잖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픕니까? 아주 그 굉장히 정확한 비유예요. 그게. 네. 아, 이건 독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건데 예. 마치 누가 부자가 돼서 그 이후로 가난한 사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 논리가 맞다면은 누가 건강해서 그 이후로 예. 약한 거지. 최서방이 건강해서 박서방이 아픈 게 그게 무슨 억지지 무슨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그 교수님 비유를 굉장히 이해 쏙쏙 들어가게. 아니, 아까 우리가 데이트 비유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잖아. 네. 지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보면 이제 뭔가 좀 던져주고 그걸 체계화하는 지식을 가져야 되지. 네. 그냥 맹목적으로 그 암기해서 뭐가 되겠어. 아유, 참 네? 제가 대학 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말이야. 항상 세상 그렇게 다 지나놓고 근데 지금이라도 보면 네. 만나게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만나게. 그 노란봉투법이 이렇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패키지를 또 예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목표는 5월 1일 노동절로 딱 이미 타겟 D-Day까지 잡아놨더라고요. 노동절의 D-Day로 노동자 추정제 그리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까지 패키지 법안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굉장히 이거 전달하면서 많이 비판했었죠.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까지 위험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음에 모두의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네. 노동조합은 뭐냐면은 예. 귀족 노조죠. 네. 전국적인 어떤 규모의 어떤 지부를 만들어서 네. 모든 근로자들을 전부 다 노동조합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야. 예. 그럼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사회주의. 아까 공산당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 근로자가 독립적인 프리랜서로서 그다음에 자영업자로서 이런 소득 기회를 갖는 사람이 많아야지 국가에 의존하고 노동자에 의존하는 사회가 그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좀 이 의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김영훈이라는 분이 계시죠. 김영훈. 예. 근데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고용 및 노동부 장관이야. 네. 고용 및 노동부. 근데 자기는 아, 그렇네. 노동부 장관으로만 착각을 해. 맞네요. 그렇죠. 고용 및 노동부 장관이야. 지금. 반쪽짜리 장관이군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약간 이제 뭐 좌우 날개를 뭐 붙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고용하고 노동은 사실 양립하기는 어려운데 네. 하여튼 그래도 고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한 대로 칸트가 얘기하듯이 네. 틀 속에 담아야 노동을 틀 속에 담아야 고용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고용에 그게 많이 노동에 담길까를 고민해야 되니까 고용노동부야. 네. 그래서 노동하고 고용은 이거는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네.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이 김영호는 자기가 노동부 장관인 것만 생각해. 그렇네요. 그리고 뭐 취임사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그냥 노동에 뭐 열 몇 번 나왔대. 네. 취임사에. 예. 그냥 뭐 뻔한 얘기지 뭐. 보면. 본인부터가 노조위원장 그러니까 출신이고. 근데 고용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조위원장 출신을 고용부 장관에 앉히는 거는 그러면은 그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면 경영자 협회에서 고용부 장관을 해야 되겠네. 그 논리가 맞다. 그러네요. 그렇지. 예. 내 말이 맞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전 노조위원장을 노동 고용부 장관에 앉힌 게 패착이야. 가장 큰 패착이야. 맞네요. 그럼 김영원 당신은 몰라 그거를. 내 자리가 어떤지는 몰라. 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오늘 이제 지하철에서 오면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꿨어. 바꿨죠. 예. 내가 그거 참 보고 좀 한심하다고. 이제 미안해. 근데 한심하다고 내가 표현을 썼는데 예. 사실 우리가 왜 그 노동절로 해야 돼? 무슨 마르쿠스 후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아니 왜 이렇게 이념적인 얘기를 써? 근로자의 날. 근로는 뭐죠? 성실하고 기여를 하고 자기 실현을 하는 어떤 기회야. 그게 예. 근로를 통해서. 그지? 예. 이걸 갖다 중립적이고 뭔가 좋은 의미인데 이거를 노동절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퇴색시키고 과거에 뭐 마르쿠스로 돌아가는 거는 마찬가지야. 만약에 노동절이 맞다면은 한글의 날도 제문절로 바꾸라고. 제문절로 날 글자 만든 날. 그럼 이렇게. 제문절로 바꾸라고. 그 근데 말이 맞다면. 교수님 저 대학 다닐 때요. 그 좌파 동아리들 왜 학교마다 있잖아요. 네. 그 심각한 좌파 동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 행사에서 대놓고 이제 그 사회자한테 이제 좀 딴지를 걸더라고요. 노동자라고 하라 근로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근로자는 부지런할 근자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념적인 단어래요.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노동자로 써달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도대체 이게 사실 오른쪽 왼쪽은 몰라서 그런 거지. 내려가 올라가는 몰라서 그런 거지. 왜 노동은 누가 썼어? 칼 막스가 그렇죠. 쓴 거야. 칼 막스가 예. 언제? 옛날 고리적에
지금 근육 노동하는 사람이 있어? 근육 노동? 거의 없죠. 근육 노동은 없어. 예. 정신 노동이야, 정신 노동.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혁신과 등등. 그런데 노동이라는 거는 다시 보면은 미안하지만 노예제가 떠올라, 노예제가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제. 이제 그럼 그럼요. 자유 노동을 하는 이제 예. 자유 노동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그래요, 맞아. 그럼, 어감은. 그러니까 어감을 그 노동은 그건 사실은 그게 무슨 왜 그 뭐 근로자의 날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저는 한글날이 좋았거든요. 얼마나 좋아. 예. 그걸 제문절로 바꿔? 예. 왜 안 해? 노동조를 바꿨다면서. 당신이 그 논리라면은 네. 제문절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얘기한 대로 지금 노조위원장을 노동고용부 장관에 앉혔어? 예. 그것이 맞다면은 경영자 총협회에 있는 사람을 고용장관에 앉혀야 되겠네. 왜? 그만큼 고용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영역주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보면은. 영역주권. 근데 예. 그거를 자기가 좀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말한 대로 자기가 역할이 뭔지를 몰라. 네. 그 장관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뭐 김용은 뭐 내가 잘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냐? 그 일본 얘기를 안 하잖아. 너무 물주물하고 말이지. 예. 그분 철도기관사야. 그건 그럼. 좋아. 철도기관사 어때? 충분히 할 수 있지. 하지만 보면은 그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거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사실은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거는 부적격한 거야. 네. 맞습니다. 철도기관사라서 부적격하다는 게 아니라니까. 네. 노조위원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적격하다고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무슨 뭐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안규백. 아니 방위병 할 수 있어. 네. 다른 그렇지만 왜 국방부 장관을 갖다 왜 방위 출신을 시켜? 그러니까요. 그렇게 쓸 사람이 없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 그거는 보면은 참 일종의 뭐 아집도 아니고 네. 그런 어떤 컴플렉스로 이 정권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에 무슨 아니 도대체 뭐 그걸 똥별로 봤을 거 아니야 다들 그렇지? 네. 그 방위가 무슨 그걸 가지고 지시하겠다 그런 그 잠재된 게 없으면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산의 진미라고 그러잖아. 네. 먹어야 뭐 맛을 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장군은 꼭 무슨 뭐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군의 어떤 통수권자는 아니더라도 네. 군을 지휘하려면은 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방위는 뭐야 방위는. 그건 아니거든. 네. 그건 아니거든. 네. 그러면 내 방위를 폄훼하는 게 아니야. 네. 하지만은 방위 출신이 기재부 장관은 왜 why not?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요. 예. 할 수 있어. 예. 정통부 장관 네. 할 수 있어. 하지만 왜 방위 출신을 갖다가 그걸 국방부 장관을 왜 시켜? 그러니까. 그걸 왜 시키냐고 도대체.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뒤틀려 갖고 이상하게 될 수가 있고 보면은 마찬가지지. 왜 노조위원장 출신을 갖다가 왜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을 쓸 때 보면은 네. 좀 이게 국가 운영이라는 게 장난이 아닌데 좀 미안하지만은 그 어떻게 뭐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지금 민간이 지금 뭐 CEO가 돼서 하는 거하고 국가의 어떤 공적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인드는 달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걸 혼돈. 뽑혔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거 아니야. 뽑혔으니까 마음대로 예. 한다. 뽑힌 게 그러면은 뭐야? 그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나? 그게 맞다면은 임기를 두지 말아야지. 평생 총통으로 가야 되지. 우리 임기를 하는 건 뭐야? 좀 잘못된 뽑힘일 수 있었으니까 네.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안 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야, 그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는요. 무엇보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계약 그리고 책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이 이 모든 가장 큰 우려일 텐데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 마지막으로. 근데 하여튼 뭐 그 사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보질 못해요. 보면은 우리가 예. 이제 좌우를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좌우를. 네. 근데 지금 사실상 왜 그렇게 지금 보면은 노동자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사람 인격도 있고 그리고 식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데 이거를 한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용노동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동부 장관으로 착각을 할 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수장이 되고 그리고 아무데나 억광부역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는 억광부약이야. 네. 어디를 가다 맨날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옛날부터. 예. 그러면은 왜 강하지? 무슨 특혜를 받아서 강했나? 그건 아니잖아. 네. 누군가 나를 핍박해서 내가 약자의 위치에 떨어졌나?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억광부약, 약자 이런 얘기를 쓸 때는 우리가 좀 더 좀 신중해야 신중하게. 된다. 예, 그러고 맞습니다. 보면은 아까 책임, 그죠? 예. 사실은 뭐 결국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보면 우리가 사실 옛날에 이건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어. 던져진 현 존재. 게보르 페르하이트야. 예. 피투성. 피 네. 피동태. 그래 피투 던질.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야. 네. 내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하지만 내 의지로 태어났어.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러면은 내가 이 외모로 이 지력을 선택해서 태어났냐고 내가 지금. 내가 이 외모로 태어나지는 않았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지력을 내가 선택하였으면 좀 더 좋은 지력을 갖고 선택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세상에 던져진 거야.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 그게 이제 다 협력이 돼야 되니까 이제 책임의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능력에 대해서도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사회 구성 원리예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 좀 우리가 뭐 깡그리 무시하고 말이죠. 보면 억광부약이니 무슨 뭐 약자가 어떠니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국가의 어떤 그 헬핑 핸드에 의존하지 않고 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노조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건강하다. 네. 그거야. 사회주의로 가려고? 가보라고 지금. 그럼 내가 자유가 없어. 네. 자유가 없다. 시킨 대로 한다고 지금 말이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결국 뭐냐면 내가 불확실을 하더라도 뭐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불확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운명 저준다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제도적으로 사, 노를 딱 구분해서 넌 이렇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오픈 엔디드. 오픈 엔디드가 클로즈드 서클이 아니고 오픈 엔디드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열려진 네. 그런 게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비극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 네. 일론 머스크도 그 하나에 공유했던 그 유명한 짤이 있죠. 그 사진이 한반도의 야간 사진을 보고 이제 불이 다 그렇죠. 꺼져버린 북한과 이제 불이 켜진 그 사진을 놓고 한 게시물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똑같은 민족, 똑같은 나라의 반을 딱 갈라놓고 한쪽에는 사회주의, 한쪽에는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해서 딱 50년만 실험해보자 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왔네라고 그런 글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세계인들이 인지하는 대로 그렇게 한쪽은 완전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불 꺼진 그 위쪽 한반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교수님 정말 재밌네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루에 2번 부르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농담이고. 자주 와주시겠다는 얘기로 듣고. 뭐 자주 올게요. 다음에는 내가 한 번은 잘 찾아올 테니까. 그럼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주제를 알려주셔도 저희가 그걸로 지금 방송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보면 사실 우리는 뉴데일리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뉴데일리. 늘 새로운 방송이야. 뉴데일리야. 뉴데일리 매체. 그러니까 늘 새로운 매체로서 뉴데일리. 이게 아마 제가 카피라이트를 썼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 뉴데일리. 늘 새로운 매체로서 뉴데일리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은 이게 늘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면 좀 이걸 좀 갈고 닦아야 돼. 아니면은 게을러지고 의존하게 돼. 그렇죠. 딱 두 가지야. 게을러지거나 의존하게 되거나. 의존하면 편하잖아.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노예가 제일 편해. 그렇지. 근데 우리가 노예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노조 이걸 좀 격파를 하고 그런 것도 뭐냐면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인 개체가 되지 않고서는 남한테 의존한다 그거죠. 요번에 무슨 뭐 20만 원 또 언제 주나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고. 그 20만 원 누구 돈이야? 개인 돈이냐고 도대체 그게. 왜 내 세금에서 우리 갖다 그따위 식으로 그게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예요. 보면. 그거 받고 세금 계속 늘어나게 생겼는데. 그렇죠. 20만 원 받았죠. 나중에 빙 돌아서 보면 한 40만 원을 돌아옵니다. 그걸 모르고 도대체.
교수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네,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박용석, 임영광 재단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슈 추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